이번 시간에는 주 발전기의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로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전에 저장해왔던 시나리오 에어 컴프레셔 오퍼레이션, 에어가 차징이 된 상태의 시나리오를 로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버튼을 눌러서 시나리오를 로딩을 하고 해당 시나리오의 내부 상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기압축기 넘버2가 동작을 하고 있고 넘버1 에어탱크에 발전기가 시동할 미니멈 압력인 12바가 충진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온 알람은 스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전기와 관련된 운전과 관련된 내용의 도면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 화면에서 보게 되면 요 그룹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디젤 제너레이터 컨트롤과 파라메터 화면을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 아래쪽에 보게 되면 싱크로 패널과 파워 매니지먼트 화면이 있겠습니다. 요 화면을 빈번히 이동을 하면서 해당되는 발전기 운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세대의 디젤 제너레이터 중에 넘버1 디젤 제너레이터를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발전기 컨트롤 화면을 눌러보게 되면 현재의 발전기 상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퓨얼 오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알람이 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 공기압축기가 공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자켓 쿨링 프레시워터가 지금 공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프라임 펌프가 동작을 하지 않고 있고, 우선은 에어프라임 펌프에 차단기가 올라와 있지 않으니 에어프라임 펌프에 차단기를 올려서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기 판넬을 보게 되면 트립이 와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나중에 리셋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프라임 펌프의 운전을 위해서 이머전시 스위치 보드로 이동을 해서 제너레이터 에로 프라임 펌프의 배전반에서 넘버 1, 2, 3 차단기가 있습니다. 우선 1번 발전기 차단기를 올리도록 하고, 1번 발전기 컨트롤로 이동을 해서 에어프라임 펌프의 컨트롤 위에서 제너레이터 그룹에 보게 되면 MP091 제너레이터 엔진 로컬 컨트롤 파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오른쪽 에어프라임 펌프 관련된 스타트 스톱 제어반이 있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에어프라임 펌프를 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토로 놓게 되면 나중에 특정 RPM 이상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에어프라임 펌프는 자동으로 멈추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에어프라임 펌프는 오토 모드로 두길 바랍니다. 자, 기동한 후에 프라임 펌프의 운전 상태와 압력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압력은 1.8바로 현재 프라임 펌프가 잘 동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적색으로 알람이 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프레스드 에어 부분, 에어 시스템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 탱크에 지금 차징은 A12번 밸브로 차징을 하고 있고, 서비스 사용하는 밸브는 아래쪽과 위쪽에 두 개의 밸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A14번인 경우에는 메인 엔진으로 가는 라인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A16번 밸브는 이동을 해보면 컨트롤 에어 리듀서 쪽으로 가는 라인과 이머전시 에어 탱크와 발전기 쪽으로 가는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비스 라인의 A16번 밸브를 개방을 하기 전에 드레인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A18번 밸브를 개방을 해서 드레인을 빼고, 다음에 A16번 밸브를 열고 밸브 라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서비스 에어 부분에 추후 사용을 위해서 서비스 에어 컨트롤 에어를 개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압력을 컨트롤하는 팝업 창을 눌러서 6바로 되어 있는데 7바로 세팅을 해서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에어도 7바로 세팅을 한 후에 어플라이를 누르고 7바로 맞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구단에 압력이 상승을 해서 지금 로우 프레시 알람이 와 있는데 5바가 이상이 되면 알람이 소거가 되고 정상치로 상승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7바까지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 파이프라인을 이동을 해보게 되면 이머전시 에어 탱크가 있고 발전기 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머전시 에어 탱크도 차징을 해 놓도록 하고, 우선은 발전기 쪽 밸브를 에어 밸브를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6번 밸브가 되겠는데 이 밸브를 열고 1번 발전기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A6번 밸브, 이 밸브와 아까 전 화면의 밸브는 같은 밸브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상승을 해서 정상치 범위 로우 알람이 꺼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다음에 자켓 쿨링 프레시워터 라인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되겠고, 발전기 에어 쿨러를 거쳐서
다음에 에어쿨러를 거쳐서 컨트롤 쿨링 펌프 쪽으로 다시 리턴하는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MP152번 파업창을 누르게 되면 메인 센트럴 프레셔워터 쿨링 시스템을 이동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여기 있는 투 오그저리 컨트롤 쿨링 시스템 요 라인을 통해서 아까 봤던 발전기 쪽으로 청수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앞서 에어 컴프레서를 동작을 하기 전에 이미 쿨링 시스템은 조작을 해 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펌프에 의해서 2.7바로 압력이 만들어진 청수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용되는 개소에서 밸브만 개방을 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FW33번 밸브를 개방을 해 놓게 되면 에어쿨러를 거쳐서 에어쿨러에 물이 흘러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압력과 온도가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자, 압력이 점점 상승을 해서 1.7, 1.8, 1.9, 2바 이상이 돼서 충분한 압력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람이 와 있는 부분은 퓨얼 오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파라메터 부분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퓨얼 오일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from DO 서플라이 펌프로부터 DO가 공급이 돼서 인젝터에 공급이 되고, 다시 여분의 오일은 리턴이 돼서 DO 58번 밸브를 통해서 DO 서비스 탱크로 다시 리턴되는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F4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전기 기동 시에는 DO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DO 쪽 라인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F4 시스템의 경우에는 히팅에 필요한 스팀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블랙아웃 상태이기 때문에 보일러도 돌아가지 않아서 연료를 히팅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F4는 사용이 불가능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DO 쪽을 사용하는 라인을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 쪽에 해당되는 DO 56번 밸브를 먼저 개방을 합니다. 다음에 리턴되는 DO 58번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앞에 공급되는 라인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서비스 탱크로부터 DO가 공급이 되는 출구 밸브 DO 54번 밸브를 개방을 해서 내려오게 되면 여러가지 라인으로 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DO 서플라이 펌프 입구 밸브를 개방을 하고, DO 서플라이 펌프의 차단기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차단기를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DO 서플라이 펌프 차단기는 이머전시 스위치 보드에 있게 되겠습니다. 제너레이터 엔진 DO 서플라이 펌프 차단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차단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발전기 쪽으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DO 서플라이 펌프의 차단기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다음에 위쪽에 있는 DO 48번 밸브는 DO 서비스 탱크가 발전기보다 위에 있는 데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DO 서플라이 펌프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압력은 너무 낮지만 DO 48번 밸브를 통해서 중력으로 DO가 공급이 되도록 하는 비상 라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밸브 라인업에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를 통해서 나온 DO는 from DO 서플라이 펌프 이 라인을 통해서 DO 56번 밸브를 경유를 해서 내부로 갔다가 DO 58번 밸브로 다시 서비스 탱크로 가는 라인이 됩니다. 밸브 라인업이 끝났기 때문에 DO 서플라이 펌프를 스타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팅을 누르고, 혹시 블랙아웃 됐다가 다시 전원이 복구 시에 자동 운전을 하기 위해 시퀀셜 스타트는 ON에 갖다 둡니다. 다음에 다시 확인차 파라메터 화면으로 가게 되면 압력이 2.8바 압력의 DO가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알람이 와 있는 부분은 지금 다 해결이 돼서 발전기가 운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파라메터 부분에 엔진 드리븐 하이 템퍼레처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샤프트와 연동이 돼서 발전기가 회전을 하게 되면 운전이 되면 자동으로 운전이 되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전원이 없기 때문에 쭉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운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트립이 와 있기 때문에 이 트립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 싱크로 판넬을 이동을 해보게 되면 싱크로 판넬의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리셋 버튼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트립의 LED 램프가 지금 꺼지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리 되면 발전기를 운전할 엔진을 구동할 준비는 다 되었고, 이제 어디에서 엔진을 구동을 할지 위치 관계를 설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는 로컬 컨트롤 판넬에 보게 되면 로컬과 리모트를 실렉션 할 수 있는 실렉션 스위치가 놓여져 있게 되는데, 로컬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발전기가 놓여져 있는 위치에서 스타팅 또는 제어가 가능하고, 리모트로 두게 되면 ECR룸에서 컨트롤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상으로 보게 되면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로컬 컨트롤 부분이 현재 발전기 엔진 사이드에 해당되는 공간이 되겠고, 싱크로 판넬이나 파워 매니지먼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화면인 경우에는 결국 ECR룸에 놓여져 있는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 발전기를 스타트하고 스톱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ECR룸에서 이 버튼을 통해서도 스타팅을 할 수가, 발전기 스타팅을 할 수가 있고, 로컬 측에 해당되는 이 스타트 스톱, 여기는 스타트 화면을 통해서 운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컬 측에 두고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스타팅이 되어 있는 것, 발전기가 운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발전기를 스톱을 하게 되면 발전기가 멈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컬 위치에서 ECR룸에 해당되는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보게 되면 반응을 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CR룸에서 컨트롤을 하고 싶으면 발전기의 로컬 리모트 위치를 리모트 쪽으로 변경을 해놓고 조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리모트로 갖다 놓고 PMS 화면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운전이 됨을 알 수가 있고, 발전기가 운전이 돼서 녹색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전기의 전압과 주파수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440에 60.5Hz가 되는데, 주파수가 좀 높기 때문에 주파수를 조정을 해서 60Hz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로 판넬에 보게 되면 해당되는 1번, 2번, 3번 발전기가 있는데, 1번 발전기의 하단에 보게 되면 가바나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바나 모터 쪽에서 디크리스를 눌러서 주파수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발전기의 주파수하고 전압의 게이지를 확인을 하고, 가바나 모터의 디크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연료 분사량이 줄어들게 돼서 회전 스피드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로 나타내게 되죠. 디크리스 버튼을 눌러서 주파수를 낮춥니다. 60Hz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발전기가 운전 후에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통에 해당되는 부분에 T201은 현재 각 기통별 배기가스를 나타내고 있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자켓 클린 워터의 온도 38.6도, 이 윗부분은 자켓 라인의 청수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엔진 드립은 하이 템퍼레처 펌프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로브 오일이나 퓨얼 오일, 압력 온도 다 정상치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발전기의 피스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터보 차저의 흡입과 포출에 해당되는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 컴프레셔 부분이 되겠고, 왼쪽이 배기가스가 나간 터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가 들어와서 압축을 하고 폭발을 해서 터빈 쪽으로 나가서 터보 차저가 회전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현재 터보 차저 RPM은 8000r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프라임 펌프는 오토로 두었기 때문에 RPM이 상승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윤활을 하기 때문에 에어프라임 펌프는 정지된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전기 운전과 관련된 값들이 안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에 로컬 리모트 스위치는 리모트 위치로 놓아둠으로 인해서 ECR룸에서 주파수나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 리모트 위치에다가 두도록 합니다. 자,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발전기 엔진 자체의 운전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제너레이터 엔진 오퍼레이션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전기 엔진 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